자, 이제 시그마 공식을 배우는 본격적인 이유가 이제 시작이 돼요. 1165번이고요. 1165번 보시면 문제를 보셔야죠. 네, 이게 뭘까요? 이게 등비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네, 둘 다 아니에요. 됐니? 얘는 등비도 아니고 등차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더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해서 시그마를 활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시그마를 활용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그마의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변수는 꼭 K를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이 K는 이 시그마계의 약간 X 같은 느낌이라서 주로 K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K가 몇 번부터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맞니? 끝나는 게 몇 번인지 알아야 하고, 맞니? 그 다음 요 안에 들어가는 식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뭐냐면, 여기 변수가 K이기 때문에 먼저 몇 번째 때면 K번째 항을 찾으시면 돼요. 이 K번째 항이 뭐가 돼? 식이 될 거고요. K번째 항을 알면 몇 번부터 스타트인지도 알 거고요. 됐니? 그 다음 몇 번에서 끝나는지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쓰는 동안 그 1165번의 K번째는 뭐가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이 아이의 K번째 항은 이 아이의 K번째 항은 시은이한테 물어봐요. 왜 정가요? 아니다, 준숙 씨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저번에 그래서 수열 수업할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모르겠으면 번호를 다 놔. 우리 생각보다 여기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초등학교처럼 직관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잘 안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뭘 하시는 게 가장 좋아하게 번호를 달아보시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3이라고 굳이 왜 썼겠니? 우리가 1 곱하기 3인 게 3인 걸 몰라서 이렇게 쓰진 않았겠지, 문제지, 그지? 이유가 다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 곱하는 앞에들 먼저 보자 이거야. 됐어? 그럼 1번은 1이잖아. 2번은 2, 3번은 3이고, 맞아? 그럼 K번째는 K가 없으시면 이게 파트별로 보셔야 되고, 나 번호를 달아달라니. 근데 이제 문제는 옆에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이 번호랑 직각적으로 관계성이 잘 보이진 않아. 물론 등차수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바로 받겠지만, 됐어? 그래서 그냥 얘를 숫자만 딱 관찰해 봅시다. 안 되는 거. 3, 5, 7, 다음 뭐가 나오겠어? 9가 나오겠지? 뭐야?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럼 등차 수열인데 몇 번째 항 찾고 싶은 거야? K번째 항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첫 항은 얼마야? 3이지. 첫 항에다가 되니? 공차를 더하는데, 공차는 얼마야? 2씩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공차가 2인데 번호보다 몇 개 적게 달아주는 거야? 하나 적게 달아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등차 수열 하나만 구하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나중에는 좀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쓰셔야 됩니다. 예쁘게 정리하면 끝나요. K번째 항은 이건 정리하니까 2K 플러스 1이 되겠고, 2K 제곱 더하기 K가 되겠지. 테스트 3 한번 해볼까요? 1을 넣으면 1 곱하기 3 되는 거 맞죠? 2 넣으면 2 곱하기 5 되는 거 맞죠? 3 넣으면 3 곱하기 7 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더하는 거야? 첫 항부터 8항까지 더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 시그마에다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스타트가 1번이고요. 맞아? 몇 번까지? 8번까지. 그 식은 뭐예요? 얘인데 얘를 전개한 게 얘지, 그치? 얘를 집어넣어 주시면 시그마를 활용해서 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것을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이런 문제 푸실 때는 몇 번째를 먼저 찾아달라? K번째를 찾아서 푸시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하면 되겠니? K번째 찾는 연습을 좀 해볼 거야. 자, 그리고 공식 쓰시면, 자, 이제 좀 빨리 해볼까요? 시그마 K 제곱을 계산하라는 거지, 그치? 조국이 몇 번씩이야? 2번씩이야. 근데 앞에 2가 있으니까 2 곱하시고 6분의 K에다가 8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8, 9, 2n 플러스 1은 17. 그 다음 더하기 시그마 K는 2분의
8 곱하기 9 좀 위에 있는 식이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통인수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공통인수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얘를 통분하는 과정에서 6으로 만들고 앞에다 3을 붙여주시면 됐어? 그러면 공통인수가 6분의 8이랑 9까지가 공통인수고, 그러면 남는 건 뭐야? 2랑 17이니까 34 남고 더하기 여기는 3이 남고, 약분해 주시면 4 남고 약분 맞아 주시면 3 남고, 그래서 3, 4, 12에다가 곱하기 37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74, 37, 444, 5. 네. 아, 저런 숫자라면 내가 더하기 빼기 틀린 건 아닌가 하는 괜한 의심이 자꾸 들어서. 그게 됐어요? 자꾸 얘기지만 나도 종에다 풀 때는 천천히 다 씁니다. 이것들도 너무 시험을 너무 암산 때문에 실수가 나오면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넘어갔어. 1168번을 보시면, 그러면 요 1168번에 K번째만 한번 찾아볼까요? K번째. 자, 이거 지우는 동안 한번 고민해 보세요. K번째는 뭘까? 1168. 조금 낯설 수 있어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요. 얘도 시그마 형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K번째 항을 찾는다. 선생님 왜 N번째 항 안 쓰세요? N번째 쓰시면 여기 있는 N이랑 충돌이 나서 헷갈릴까봐 K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헷갈릴까봐 문제 이렇게 써줬어. 1 더하기 3, 1 더하기 3 더하기 5. 그래서 얘는 번호를 이렇게 달아야겠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런 느낌으로 다시 규칙이 보일 것 같아요. 여기가 3번. 그러면 K번째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써있지. 근데 1번은 몇 개야? 1개. 2번은 2개. 3번은 여기는 3개지? 그럼 K번이면 이게 몇 개? K. 됐어. 근데 또 봤더니 이게 뭐야? 등차 수열인 거 보이시나요? 아, 등차 수열 합인데 그 항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K개라는 얘기지. 그러면 2분의 바로 등차 수열 확공식으로 넘어가셔야 되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식 쓰는 게 연습 좀 하셔야 된다.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K개. 첫 항은 1. 마지막 항은 몇 번째 항이 마지막 항이니? K번째가 마지막이겠지. 그래서 이 마지막 항은 이 등차 수열의 K번째야. 이 AK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됐니? 이 등차 수열의 K번째는 첫 항에다가 공차가 지금 얼마예요? 2죠? 그래서 공차 2를 더하는데 번호보다 몇 개 작게? 하나 작게. 이렇게 바로 쓰시면 어때요? 식용신호 쓰기가 편해지겠지. 그래서 2K 마이너스 1이니까 2K 플러스 2K는 그냥 2K K 제곱. 예, 1 넣으면 1, 2 넣으면 4인데 1 더하기 3은 4지. 3 넣으면 9인데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9죠. 왔네요. 그죠? 잘 썼네. 오케이?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딱 좋고요. 그럼 얘를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나오는 거야? 시그마. 얘를 1번부터 몇 번까지? 아, 거기 1부터 13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이건 몇 번이냐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반항을 미리 구해요. 그치? 그 일반항이 근데 얘야. 올라가세요. 그래서 2K 마이너스 1이 일반항인 거고, 그럼 13이 되면 얘가 13이라는 거, K가 6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몇 번째 항? 6번째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항을 아셔야, 됐어? 일반항을 아셔야 몇 번째까지 다 찾으실 수가 있다. 이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몇 번까지? 6번. 아, 너무 많이 했는데. K가 그러네.
7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계산하시는데 2k 제곱 더하기 k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 계산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네, 1169번입니다. 1169번. 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시그마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몇 번째를 찾으라는 거 이렇게 또 무작위 많이 나열되는 데는 K번째 찾아줘요. 지우도. K번째를 찾아줘요. 7번째 뷰가 아예 가져가요. K번째 한번 찾아봐봐요. 자, 가볼게요. 1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 2 플러스 1 플러스네요. 네. 1 플러스 n분의 2의 제곱. 이거 너무 K분이 너무 쉽다 이거.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면 K번째는 1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n번째를 안 쓰는 게 이게 식에 n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뭐가 나니까 충돌이 나니까 문자를 아예 새로운 걸 쓴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얘는 시그마가 몇 번부터? 1번부터 야 얘 끝나는 번호 얘가 몇 번이야? 얘 n번이잖아. 그치? 그래서 n번까지 계산을 해야 되고요. 얘를 대입할 건데 여기 어차피 제곱이 있으니까 몰에서 전개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n분의 2k 플러스 n제곱분의 k제곱을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쓰시면 n제곱분의 k제곱 플러스 n분의 2k 플러스 1을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있는 아이는 계산을 하면 여기는 k가 변수이기 때문에 n제곱분의 1은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되니? 그리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k제곱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여기는 n분의 2가 상수죠. k가 변수니까. 그래서 n분의 2까지는 바깥으로 나가시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를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이건 뭐 그냥 하자 바로 더하기 n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이제 k제곱이니까 몇 번째 공식 쓰시면 돼요? 두 번째 공식을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n제곱분의 1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써주시면 되겠고 더하기 n분의 2 얘는 뭐야? 몇 번째 공식 쓰시면 돼? 첫 번째 공식 쓰시면 되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써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그냥 더하기 n이 되겠습니다. 자, n 하나씩 약분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분모는 얼마가 되는 거야? 6n이 되겠네. 그치? 이 약분하고 n 약분하시면 n 플러스 1만 남고요. 그럼 요거 두 개는 정리하면 2n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얘랑 더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더하려면 통분을 해야 되겠지? 통분은 6n으로 하겠습니다. 칸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좀 잘라서 쓸게요. 자, 공통인수가 6n과 2n 플러스 1이지. 6n과 2n 플러스 1. 그러면 6n과 2n 플러스 1로 묶어주시면 앞에는 뭐가 남는 거예요? n 플러스 1이 남는 거죠. 그 다음 뒤에는 뭐가 남는 거야? 플러스 6n이 남는 거겠죠. 그래서 마저 정리하시면 6n분의 2n 플러스 1 7n 플러스 1이라는 아주 괴상망측한 식이 나오는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라는 얘기야. 정리하라는 건 이게 인수를 묶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전개하라는 것은 아니고. 됐습니까? 예. 1170은 쬐까맣게 별표 치시고요. 이거는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거라서 교과서 단골이라서 한번 꼭 해보고 도전해보고 다시 하시면 되겠죠. 쓰세요. 이상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몇 번째 줄 저 뭐가요? 물어보시면 돼요. 쓸 게 많아서 하실 때 쉬면서 좀 메모지나 뭐 이런 거 필요로 하셔야 될 거예요. 쓸 게 많아요. 이제 능숙해지면 점점 생략되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겠죠? 생략되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그 전에는 좀 차례 다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유형 8번입니다. 117 하나번입니다. 자, 117 하나번이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는 애가 N제곱 마이너스 2N이란다. 그럼 이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10까지 AEK 마이너스 1을 구하래요. 아주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 아이를 쓰지 않고 핑크색을 쓰지 않고 눈에 보여야 돼요. 얘는 1, 2, 3 해서 어디까지 나온 거야? n까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다 더하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SN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우리한테는 SN을 준 거예요.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이라는 걸 준 걸 되게 돌려서 살짝 돌려서 처음 보면 되게 많이 돌린 것 같은데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서 쌤이 주는 건 살짝 돌림. 됐어? 그래서 SN을 줬고 그러면 우리가 SN을 알면 보통 뭘 할 수 있어요? AN을 찾으실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문제는 그거 가지고 AN을 찾아줘. 됐니? 그 다음에 AN 찾은 다음에 여기는 뭐야? AEK-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N에다가 EK-1을 넣어서 EK-1을 찾아줘. 됐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줘. 이거야. 됐어? 그러니까 일단 첫 스텝부터 꼬이지 않으려면 뭐야? 나열된 게 보이고 식의 상황이 보이셔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AN은 어떻게 찾느냐? 살짝 지우고 쓸게요. 미안해요. 네. 일단 SN은 n제곱 마이너스 2n이니까 S의 n-1을 빼주시면 되겠죠. 1번부터 n번까지 더한 거, 얘는 그거 전까지 더한 거니까 빼면은 n번을 하는 거예요. S의 n-1은 n-1의 제곱에다가 빼기 2배의 n-1 하고 쓰시면 되겠고 2를 빼면 AN이 나오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살짝 전개를 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되겠고 n제곱 n제곱 2n 집어지고 빼기였으니까 2n 남겠고요 3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3 하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S1을 계산해보니까는 마이너스 1이야. 됐니? 근데 여기다가 내가 A1을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치? 둘이 같으니까 얘는 그냥 몇 번부터 성립합니다? 1번부터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A, EK-1을 구하라는 얘기지. 대입하시면 N에다가 EK-를 계산합니다. 4K 마이너스
5가 되겠네. 4. 요걸 보잖아. 됐어요? 자, 원래대로라면 이거를 4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K 계산하시고 빼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5로 계산을 해도 돼요. 틀린 건 아닙니다. 됐어요? 근데 이게 1차식이잖아? 1차식. 1차식이면 얘 등차 수열 아니야? 그게 보여야지. 또 슬슬슬. 전에 말씀드렸어요. 식이구조상 1차식은 등차 수열을 보통 얘기하는 거고 그걸 등차 수열 합으로 표현하면 보통 2차식으로 나온다고. 그치? 그럼 얘 등차 수열 합하라는 거잖아. 등차 수열 합은 그냥 초탕, 끝탕, 개수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는 그냥 그 등차 수열 합을 쓰는 게 편하다는 얘기야. 공식 쓰는 것도 나쁜 말, 틀린 건 아니지만.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2분의 평행수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10개겠지. 초탕은 1을 넣으면 되잖아.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끝탕은 뭘 넣으면 돼? 10을 넣으면 되겠죠. 10을 넣으면 30. 왜 여기 들어가? 괜찮나요? 난 이게 좀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니. 근데 물론 시험 숙제할 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아는 걸로 하세요. 아는 걸로 하시고 설명 들으면서 잘 다른 걸로 하면 또 물어보면 되지. 됐어? 지금 아직 1회차라서 여러분들이 되게 풍부하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일단 뭐라도 하나 해보세요. 알겠죠? 회차가 늘수록 아마 방법이 되게 다양해져. 자,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170. 유형 8번 같은 경우는 SN 성질 썼던 거 그대로 쓰시면 대부분 다 풀리니까 앞에 가서 한번 더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시고 이상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시고. 네, 넘어갔어. 자, 이제 유형 9번입니다. 유형 9번이고요. 유형 9번을 하기 전에는 부분 분수라는 걸 먼저 별도로 할 거예요. 자, 1175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겁나게 많은 분수 덩어리들을 다 더하실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아까 공식은 3개밖에 없다고 K, K제곱, K3제곱인데 얘네들은 분수형이기 때문에 K, K제곱, K3제곱 다 안 먹혀요. 알겠니? 그 분수로 들어갔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은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그 K, K제곱, K3제곱을 제외하면 다 나열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상태로 그냥 나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계산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 나열 계산을 도와주는 친구가 첫 번째가 부분 분수라는 친구예요. 역시나 수능까지 들어가셔야 될 매우 중요한 친구고요. 여러분들이 유리함수에서 이미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유리함수에서도 복습을 하니까 그냥 미리 해서 그 1학년 2학기 것도 넘어가시고 2학년 1학기도 넘어가자고 함께. 이해가셨나? 그래서 부분 분수는 항상 분모에 누군가와 누군가를 곱하는 거에 나타나고요. 분자가 1일 때만 쓸 수 있는 식이에요.
자, 먼저 10을 스포하면 얘는 b-a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여기 써지는 식입니다. 증명을 할 것도 없어요. 이거 쓰지 마세요. 너무 간단합니다.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앞에는 b-a분의 1이죠. 뒤에 있는 건 통분을 하면 a,b분의 b-a가 돼요. 근데 앞에는 그냥 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증명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애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실하게 얘가 얘랑 어떠니까 같으니까 얘를 얘처럼 변형해서 풀어나갈 거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식을 활용하기 전에 이제 좀 쓰는 연습을 좀 하자면, 자, 우리는 규칙성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 애다 보니까 앞에다가 작은 수를 집어넣는 게 좀 유리해요. 뒤에다가는 큰 수를 집어넣는 게 편합니다.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이 큰 거, 절대값이 작은 거예요. 됐니? 그럼 외우실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자, b-a보다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라고 외우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무슨 수가 되어 있습니까? 역수.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제대로. 알겠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무슨 수? 역수까지만 외우세요. 왜? 나머지는 어차피 부분분수의 의미가 이거거든. 이 a분의 1이랑 b분의 1 이렇게 분리해서 쓰면 되거든. 나머지는 그냥 눈으로 보고 뜯으면 되거든. 됐니?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고. 알겠어? 오케이? 자, 1175번입니다. 그래서 얘를 1번부터 몇 번째까지 뭐래? 14번째까지 미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14번째가 뭔지 바로 안 나와. 됐어? 그러니까 계산할 때 좀 무리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 K번째를 찾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처음부터 막혀요. 뭐가 막히냐? 아니 여기는 2, 5, 8 여기 번호랑 직관적으로 연관이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바로 10으로 들어가셔야 돼. 이 앞에 계신 분들은 2, 5, 8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첫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그래서 앞에 있는 핑크들만 15 쓰시면 2에다가 됐어요? 번호보다 하나 작게 K번째라고 생각 K보다 하나 작게 공차가 지금 현재 얼마야? 3이니까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3K-2 그 다음 뒤에 계신 분들은 물론 얘도 등차수열이라서 일반항 써도 되는데 요런 게 눈썰미. 자, 얘랑 몇 차이 나? 3 차이. 얘랑 얘도 3 차이. 얘랑 얘도 3 차이. 그러니까 여기다 3 더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3 더하시면 어떻게 돼요? 3K 플러스 2 하고 바로 들어가시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13번째는 여기다 쓰고 싶을 때 여기 지우고 써야 되거든. 필요 연습용으로 쓴 거야. 나도. 암사다 실수할까봐 썼어요. 그래서 얘를 몇 번째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1번인 거 같고 얘는 2번인 거 같고 그래서 몇 번? 10 4번 그럼 14번 합은 값은 얼마야? 14를 넣으니까 42 41 옆에는 3이 클 테니까 44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얘네들을 부분분수로 분리할 거예요. 지금은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치? 얘를 부분분수로 분리하면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상태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보시고 다음번에는 아, 그럼 되겠구나 하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 자, 부분수를 만드는데 자, 어떻게 열어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더니 얼마야? 3이지. 역수 취하면 3분의 1 됐어? 여기까지만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뭐야? 그냥 뜯어버리면 돼요. 눈에 보이잖아요. 2분의 1, 5분의 1 눈에 보여요? 2분의 1, 5분의 1 눈에 보입니까? 분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5분의 1 가운데는 빼기로 분리하시면 돼요. 다음 것도 해볼까요? 큰 거 작은 빼기 얼마야? 3이죠. 역수 취하면 3분의 1이죠. 그 다음은 그냥 보고 하라고. 5분의 1, 8분의 1 5분의 1, 8분의 1 오케이? 외우지 말고 손으로 해. 이거 여러분들 되게 여러 개 해야 되고 지금 봐봐. 이것도 여러 개 해야 되잖아.
근데 저걸 어느 세월에 b-a분의 1, a분의 1 이렇게 해서 하니, 그치? 그래서 위치를 보고 바로바로 5분의 1 빼기 8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다음 건 더 빨리 해볼까요? 그럼 또 3분의 1 나오겠죠? 둘을 뜯으시 어떻게 돼? 8분의 1 빼기 11분의 1이고요. 그게 맨 마지막까지 오면 3분의 1. 자, 큰 거에서 41분의 1이랑 빼기 44분의 1까지 쓰시면 돼요. 그럼 다 3분의 1 있어. 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럼 나중 가면 이런 게 보여야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거고. 어떻게? 얘들아, 큰 것을 한번 빼자. 얼마니? 3 계속 3. 그럼 3분의 1은 공통 인수겠지. 그리고 바로 쪼개. 됐어? 그러면 2분의 1이나 빼기 5분의 1이 나오겠지. 다음 거 쪼개면 5분의 1이나 빼기 8분의 1 나오겠지. 맞아요? 또 쪼개면 8분의 1이랑 빼기 11분의 1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는 41분의 1 빼기 44분의 1까지 나오겠지. 사실은 윗줄은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보여드리는 거고 처음에는 두 번째 줄만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또 보이죠? 박지호잖아. 그래서 3분의 1이랑 1 2분의 1 빼기 44분의 1만 남는 거예요. 네. 3분의 1 곱하기 통분하면 44로 통분하시면 되고 분간은 21이 되겠고요. 약분을 마련해 주시면 44분의 7을 다 나오죠. 이렇게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부분분수가 왜 수능까지 가져가야 될 내용이냐? 이 부분분수는 우리가 분수식의 순차적인 소거를 가능하게 해주거든. 됐니? 이게 순서대로 지워나가야 되는 값을 계산하는데 필요하거든. 이게 언제 한 번 더 나오냐면 나중에 그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하셔야 되니까 미리미리 잘 연습을 해놓으시기 바래요. 미적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나와요. 그래서 부분분수 얘기하면 또 딱 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다. 알겠어? 이게 괜찮습니까? 자,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풀게요.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14번째 항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반 항을 찾았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똑같은 거 또 하는 건데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많이 아니고 조금 다른. 14번까지 뭘 계산하는데 3K-1, 3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지. 부분분수를 이렇게 나열된 걸 뜯으면 하나 다 뜯어야 돼. 그치? 근데 이렇게 식으로 정리가 되면 식을 한 번만, 부분분수 한 번만 계산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나열로 해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미리 부분분수를 정리하고 가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됐니? 그럼 부분분수 또 합니다. 큰 거에서 못 빼라고 작은 거 빼시라고. 얼마예요? 3이죠? 3. 됐어요? 그래서 3분의 1 바깥으로 내보내시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4까지 분수 뭐에서 쓰시면 돼? 쪼개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3K-1분의 1 빼기 3K 플러스 2분의 1. 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K제곱, K세제곱 얘들 빼고 다 나열이라고. 오케이? 그럼 나열이라는 건 1을 넣는 얘기지. 1 넣으면 2분의 1 빼기 1을 넣으면 5분의 1 2 넣으시면 5분의 1 빼기 8분의 1 근데 마지막에 14 넣으시면 41분의 1 빼기 44분의 1까지 나와. 이게 더 간결하죠. 그래서 또 막 또 지워지는 거. 됐어요? 결과는 다 똑같아. 근데 문제가 미리 이렇게 깔아놨으면 사실 굳이 시그마로 바꿔서 풀 필요는 없어요. 됐니? 근데 또 기왕 찾았다면 시그마를 여기서 푸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이런 연습을 해라. 곤란하면 한 가지 방법을 아무거나 골라서 하세요. 알겠죠? 괜찮아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하나 하시고 그러면서 좀 여유로워지면 되니까요. 1176번인데요. 1176번은 K번째를 찾아서 푸세요. 힌트입니다. 이거는. 알겠어? 얘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부분분수라는 건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 되는데 지금 걔는 곱해져 있는 형태가 아니죠.
부분수 못 써요. 그래서 K번째를 찾아보시면 아마 부분수에 대한 힌트가 있을 겁니다. 됐어요? 근데 안 되면 다시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1179번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야? 무리식인데 무리식은 따로 필기하지 않아요. 왜 필기하지 않냐면 당연히 뭘 해야 되니까. 준숙 씨? 뭘 해야 될까요? 무리식 나오면? 무리 숫자 나오면 여기? 그거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될 텐데 이건 중3도 생각할 것 같은데. 안 들려요. 네네 유리 조금 크게 안 들려서 순수하게 안 들려서 물어보는 거 알겠어? 아니 이거 이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알겠어? 크게 유리화 하시면 돼. 맞아요. 중3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지금 이거 지우는 동안 유리화 해주실래요? 근데 거기 힌트 하나 드리자면, 자 앞에가 작은 수고 뒤가 큰 수일 때가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까지 감안해서 유리화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1179번 미안해 1179번 76번은 힌트만 드린 거예요. K번째 찾아보세요. 네. 1179번을 보통 유리화 하시면 아마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4 빼기 루트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앞에 양수 놓고 뒤에 음수 놓는 걸 좋아하거든. 그랬더니 아마 유리화 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얘는 규칙적으로 지우시려면 자기를 좀 바꾸시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루트 2 앞에 놓고 루트 3 지어주세요. 자, 규칙적 소거를 위해서는 앞에 절대값이 작은 거 뒤에는 큰 거를 놓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4 하나만 더 쓰죠.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유리화는 그러면 이거 23번까지니까 이거 23번은 어떻게 되겠니? 이거 23번은 루트 24 빼기 루트 25 이렇게 모르시면 K번째 찾으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시면 얘는 반대로 써. 루트 25 빼기 루트 24. 근데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루트 24 플러스 루트 25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얘도 틀린 건 아닌데 얘도 좀 더 쓸까요? 루트 5 빼기 루트 4였겠지 이렇게? 아니 얘도 보여. 안 보인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게 보여요. 근데 이게 뭐야? 예쁘게 지워지진 않지. 근데 밑줄 봐봐. 오케이? 지금 이게 얘들아 바로바로 지워지는 꼬라지라서 사실 위나 아래나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겠지만 나중에 가면 바로 지워지는 거 한 칸 떨어져서 지워지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되니? 그럼 그걸 위에 거로 옮기면 한 6칸 가야 지워져. 그럼 되게 많이 나열해야 되겠지.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규칙성 있는 문제를 찾을 때는 앞에는 작은 숫자를 미리 돌아다니는 거야. 뒤에 큰 걸로. 그래야 예쁘게 지워져요. 됐어? 다 지워지고 나면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2랑 뒤에는 플러스 루트 25가 남고 5 마이너스 루트 2가 나겠죠. 괜찮나요? 되게 특별할 것 같은 내용은 없는. 자, 그래서 1180 같은 경우는 미리 유리화를 하시고 계산을 나열하면 좀 더 편하겠죠. 미리 유리화를 하고 나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118 하나번은 일반항을 구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반항을 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번외예요. 번외 버전들입니다. 번외 버전. 메인인 건 다 했고요. 번외 시리즈들.
번외 시리즈는 체크하세요. 다 나열이에요. 괜히 다 나열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1182번도 나열을 하기는 할 건데 우리 약간의 미래는 좀 보면서 보자. 일단은 얘들아 이게 시그마지. 더하라는 얘기야. 맞아? 그 다음 로그가 있지. 아니? 그 로그끼리 더하라는 거지. 그럼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는 뭘 해야 돼? 곱을 하겠지. 근데 곱을 하면 뭐가 되는 게 참 좋은 거야? 좋아? 약분이 되는 게 제일 좋잖아. 그치? 근데 지금처럼 여러분들 1 플러스 k분의 1이라고 써져 있으면 약분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k분의 1은 어떻게 바꾸는 게 좋아요? 통분해서 k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쓰시고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지금 실파 지운 동안 여러분들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아마 혼자 답 나오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로그에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진수끼리는 뭐 하면 돼? 다 곱하면 되겠지. 곱하면 약분해서 결국 얘도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64만 원. 64는 2의 6제곱이죠. 그래서 6.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나열해서 푸는 게 꽤나 많다라는 거 알겠지? 네. 썼어. 네. 나열 잘 해보시면 나열이 된 상태가 나는 우선인 것 같아. 그게 보여야 이건 나열할 놈인지 아니면 계산할 놈인지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난 나열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틀리더라도 알겠지? 그래야지 별놈인지 아닌지 이렇게 간을 보지. 자, 유형식 2번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고민 좀 한번 해볼까? 얘는 사실 숫자 자체는 심플해요. 1, 2, 3,
4, 5, 6 이렇게 있어주는 거잖아. 7, 8, 9, 10 조금만 더 쓸까? 그럼 첫 번째 줄은 한 개고 개수로 이건 개수로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 줄은 한 개지, 두 번째 줄은 두 개지, 세 번째 줄은 세 개고 네 번째 줄은 네 개야. 그래서 얘들아 봐봐라. 야, 1은 1까지 더하면 1이라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1이야. 그러면은 두 번째 줄까지는 1이랑 2랑 더하면 얼마야? 3이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3이야. 그럼 얘는 왜 6이야? 1, 2, 3 더해서 6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맨 마지막 여기 있는 숫자에 쭉 나열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몇 번째라면 n번째 줄이 있다면 됐어요? 이 n번째 줄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 얘지. 얘는 어떤 애가 되겠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가 어디까지 더한 값이 나오겠어? n까지 나온 값이 나오겠어. 이게 알아. 약간 퍼즐 같은 거라서 봐야 돼. 오케이? 무언가 공식화되어 있는 거야. 여기가 어려워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자주 나오지 않는 유형이긴 하고, 그 다음에 요건 나중에 굉장히 여러 문제를 연습할 거야. 사실 지금은 되게 중요한 과정은 아니고 그 앞에 게도 중요하고요. 앞에 거 다 잘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재밌는 수학 나가고 이런 거 하듯이 됐어요? 연습을 많이 또 할 거예요. 되십니까? 그럼 결론은 n번째 줄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얘란 얘기고, 지금 내가 써보고 나니까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합이지. 그래서 공식을 쓰시면 2분의 근데 등차 수열합도 마찬가지고 시그마 공식이 첫 번째 있는 아니기도 하지. 그래서 편하게 n 플러스 1이라고 쓰시고, 그럼 100은 도대체 몇 번째 와 있느냐라고 물은 거잖아. 몇 번째 와 있느냐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될 때 찾으면 돼? 100이 될 때 찾으면 되는데 100으로 딱 떨어질 수도 있고요. 됐니? 그 다음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숫자는 좀 조정하면서 볼 거예요. 자, 일단 계산해 볼 겁니다. 계산해보면 n이랑 n 플러스 1을 곱한 게 200이다가 나오겠고요. 포인트는 얘랑 얘랑 하나 차이 나는 두 수인데 곱해서 100이 나와야 돼. 그런 값은 없어 일단. 됐니? 딱 100 떨어지는 건 없고, 그러면 그 언저리 애를 찾아보자 이거야. 그럼 그 언저리에 있는 애들은 예를 들면 얘가 9면 얘가 10이겠지. 그러면 90. 그 다음 얘가 10이면 얘는 11이겠지. 너무 숫자로 무슨 예. 100이라고 생각하셨죠? 네. 그럼 한 13도 시작하겠다. 13 곱하기 14를 하시면 3, 4, 12, 3, 1, 3, 4 182 정도가 됩니다. 됐어? 그 다음에 14랑 15랑 곱하시게 되면 210이니까 200이라는 애는 몇 번째 줄? 14번째 줄 안에 있겠구나. 됐어? 그래서 얘가 14번째 줄에 들어가시게 되면 14번째 줄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맨 마지막 숫자가 뭐가 되는 거야? 200. 210이 아니고 n에다가 14를 진짜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14를 넣으시면 14, 15 약분하시면 7, 15, 35, 105가 되겠네요. n번째 숫자는 얼마? 105. 됐어요? 그럼 100은 어딨냐 이거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그 정도 들어가면 되지. 104, 103, 102, 100 이렇게 하지 말자. 여기 몇 개야 총? 여기 몇 번째 줄이니까 14번째 줄이니까 총 몇 개가 있겠어요 여기? 4개가 14개가 있겠지. 그리고 100번째가 되려면 뒤로 몇 번 가면 돼? 5번 가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뒤로 5칸을 가시면 몇 번째가 나온 거야? 9번째가 나오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몇 번째 줄에 14번째 줄에 몇 번째 칸? 9번째 칸에 있을 거예요 하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전 이걸로 찾을래요. 13으로 찾으면 안 되나요? 그래도 돼요. 13번째 줄에 맨 마지막에 계시는 숫자는 얼마냐면 이거 2로 나누시면 얼마냐면 91. 이게 91이에요. 됐니? 그럼 얘는 14번째 줄에 92부터 시작이겠지? 다음은? 그럼 92부터 100까지 몇 칸 가면 되는 거야?
아홉 칸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빼서 더하기 1을 해야 돼요. 빼면 8인데 왜 아홉 칸이지? 이러실 수 있는데 빼서 더하기 1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 언저리 값만 찾아내시면 돼요. 이게 대부분은 개수를 활용하는데 이게 문제마다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1186, 1187은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오세요, 집에서. 알겠어? 생각 연습하셔야 돼요. 머리 좀 아프겠지만 생각 연습. 그래서 자, 선생님이 그 귀납법을 나갈까 했는데요. 숙제는 그냥 1208번까지 숙제를 드리고 좀 풀어볼 시간을 드리는데 설명 들었는데 좀 어려운 유형 있죠? 그거를 좀 풀어보면서 안 될 것 같으면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